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이준석이 휴대폰을 끄고 자맹이란 말로 지금 전국 일주를 한 지가 벌써 3일차에 접어드는데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 부산에 순천, 여수 찍고 광주에서 이제 배 타고 제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맹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의 입이 아니라 타인 또는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적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천하람 변호사를 만나서 입장을 밝혀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준석과 천하람 변호사는 1일 순천 죽도봉 인근 모 제과점에서 만나 당에 처한 상황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인데요. 천하람 변호사에 의하면 화요일 밤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일정이나 이런 건 미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하람 변호사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위기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에서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천하람 변호사는 이대로 가면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거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인사인 거라고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준석이 말하는 그 방향성과 인선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변호사가 말하기를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타겟팅이나 콘셉트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잡겠다는 안철수식 선거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30 남성은 이준석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수정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30 남성들이 왜 이 교수에 대해 비토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4.7 재보궐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 포기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중도 확장이라든지 어떤 개혁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굉장히 불만 내지는 위기감이 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을 잘 해주고 아니고 이런 것보다 과연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가,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사실 있었고, 특히 요즘 우리 윤핵관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선거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준석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에 의하면 이준석이 이러한 자맹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윤석열 선대위에 있어서 방향성과 인선에 문제가 있고, 그 방향성과 인선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러한 자맹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누구보다 이러한 방향성과 인사에 대해서 회방을 놨던 게 바로 이준석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에 의하면 2030 남성은 이준석, 2030 여성은 이수정, 이런 식으로 세대와 성별을 갈라서 인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대와 성별을 갈라서 자기 정치를 이어나갔던 게 이준석 본인 아닌가요? 청년 정치라는 슬로건 걸면서 이준석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2030 표를 버리는 것처럼 틀딱이네 구구람을 몰아세웠던 게 바로 이준석이며, 할당자라는 말로써 이준석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2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무시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던 게 이준석 아니냐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갈라치기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2030 남성 여성으로 갈라서 인사를 한다고 문제를 삼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무엇보다 이준석은 지금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만들어낸 그 익명의 인물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선거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정치를 잘 모른다니, 악성 종양이나니 때만 되면 내부 총질을 했던 게 이준석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극우라며 주술에 빠진 사람들처럼 묘사했던 게 이준석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이준석이 어떻게 당무까지 걷어찬 이 시점에서
방향성과 인선을 감히 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준석이 표현한 위기감이라는 것인데요. 천하람 변호사에 의하면 이준석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이 가장 솔직히 한다고 보는데요. 이준석이 말하는 위기감이 뭘까요? 정말 정권 교체 실패에 대한 위기감일까요? 아니면 이준석 본인의 자기 정치 실패에 대한 위기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준석이 자맹을 이어나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천하람 변호사를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언론 플레이인 거죠.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지금 본인의 이러한 자맹이 윤석열 선대위를 위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한 것처럼 방향성과 인선이란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위기감이라는 말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윤핵관이라는 익명의 인물 때문에 당내 분란이 불거져서 자신이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준석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그동안의 행보를 우리 국민들이 봐왔고 실상 우리 국민들은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방향선이니 인선이니 윤핵관이니 이런 말로써 본인의 행보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국민들은 이준석의 그 의도와 이준석의 그 속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빨리 올라와서 고개 숙여 사과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 그것도 어쩌면 이준석 당대표가 해야 될 개혁과 쇄신의 과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손상기TV 준PD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